오늘 새벽에 S&P 500이 7% 이상 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런 작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라는 내용의 답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지도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하는데요. 중간에 약간 늘어진다,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더라도 끝까지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셔야만 경기 수축 국면에서 정확히 대응하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돈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뉴욕시가 코로나 신규 발생 건수가 급감했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유가가 급등했던 것도 저는 대응 상황이라고 보는데, 월도미터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의 신규 케이스가 급감했어요. 34,000대에서 25,000대로 급감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WHO를 보면 전 세계의 신규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대륙별로 봐도 추세가 줄고 있어요. 이건 이제 미주 대륙인데 좀 있으면 이게 잡힐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전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점을 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건데, 여기 뉴즈원에 보면 코로나 계절 따라 유행 전 세계 1년 내내 창궐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맨날 트럼프 옆에 나오는 분이죠. CNBC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소장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에 코로나19가 계절성 질병일 가능성이 높아서 미국 올해 겨울쯤 두 번의 유행기를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겨울에 또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 백신이 필요한데, 중앙일보 기사죠. 18개월 만에 코로나 백신 개발, 전문가는 1,000원이 따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트럼프가 뭐 3, 4개월 만에 한다? 저 아저씨 뻥쟁이죠. 여기 좀 전에 봤던 앤서니 파우치 미국 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1년에서 1년 반은 걸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여기 의학과 제약 실제로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마저도 가능성이 낮다, 18개월 이상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보시면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8년에서 10년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태가 최소한 내년 여름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미국이 사실 지금 경기가 수축국면에 진입한 게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거냐, 이것도 한 의문점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미국의 여행객들이거든요. 이거 미국의 교통안전국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 Calculated Risk 블로그라고 하는 닷컴에 있는 사이트에서 통계를 잡아놔준 겁니다. 그쪽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이게 2019년도 사람들 여행객인데요. 이거 보시면 2020년도 들어서 이미 약간 줄은 상태예요. 근데 여행객만 줄은 게 아니고요. 이게 철도거든요. 철도인데 이게 2020년이고요. 파란 게 2019년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초록색이 2017년이고, 아니 노란색, 그다음에 초록색이 2018년인데 2017년보다 2018년도는 늘었어요, 화물 운송이. 그런데 2018년도보다 2019년도 파란색은 화물 운송이 줄었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심화되기 전에 미국의 화물 운송량은, 철도 운송량은 줄은 상태입니다, 2019년보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화물 운송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부터 점진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 항공 운송도 보시면 쭉 증가하다가 2018년도 하반기 이후에 계속 항공에 대한 화물 운송도 줄은 상태예요. 철도 운송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그거 이외에 트럭 운송도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근데 트럭 운송 잘 보시면 이게 경기 정점 부근에 가시면, 경기 정점에 이제 시차를 두고 움직이지만 트럭의 이런 판매량입니다. 물동량이 아니고 판매량이 계속 감소해요. 급감하거든요. 이거 물동량이 주니까 신규 판매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터지기 전에 이미 판매량이 급감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화물 물동량 상태를 놓고 보면 미국은 경제의 정점을 치고 점진적으로 하락하려고 하는 어떤 조짐들이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 기사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이 경제 여러 섹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영향을 주는 정도를 측정해 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짙은 색 중간 옅은 거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위험을 주는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여튼 영역을 중간 이상 받을 수 있는 영역이 50% 넘는 데가 이만큼이에요. 대부분인데, 대부분. 산업 영역의 전체의 대부분이 50% 이상의 영향을 받아요. 이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수당 청구가 나온 거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저점 때만 했던 가장 많은 숫자의 10배가 되는 숫자가 경기 수축 초반인 지금 나온 상태고, 그로 인해서 실업률이 올라갔죠. 갑자기 급등했죠. 4.4%까지.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 실업률은 계속 올라가겠죠, 실업수당 청구 늘어나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때 GDP 성장률을 말하잖아요. 근데 GDP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국내 총생산인데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말은 어렵죠. 근데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경제의 3주체인 정부, 가계, 기업 이 세 개가 지출, 소비, 투자하는 이 금액의 돈이 전년보다 많아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더 많은 돈을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기업과 가계가 핵심이죠. 정부 지출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업과 가계가 핵심이에요. 그 두 개가 돈을 많이 써야만 더 많이 경제가 증가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 실업률이 계속 앞으로 추가적으로 양산될 거니까 가계 영역이 계속 소비 영역이 줄겠죠. 이걸 기업이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지만 계속 무디스나 이런 데서 신용등급을 낮추게 되면 조달금리도 올라가지만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기업이 들어오는 돈을 쓰지를 않고 계속 내부적으로 쌓아놔요. 그럼 투자를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 투자를 안 하고 기업 실업이 양산되는 사람들 혹은 곧 실업이 될 거라고 예측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실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을 줄이거든요. 쓰는 거를. 그럼 이 영역들이 어디서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많아질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기간에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패턴이. 여기 보시면 이미 나왔잖아요. 코로나가 또 아직 창궐될 수 있고 백신 개발은 늦어질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죠? 경제가 성장해 주식시장이 그걸 대응을 해서 올라가 줄 건데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하고 가게가 현금을 더 지출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신용팽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경기 사이클에서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중앙은행이 이렇게 이게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조작입니다. 이거는 일정 바닥 수준을 내리면 한 2, 3년 내에는 금리를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닛 옐런하고 버냉키 의장하고 제닛 옐런 의장이 합해서 금리를 0.5% 미만에 뒀던 게 8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저금리로 바닥에 두었던 금리들이 있지만 금리도 바닥에 뒀지만 여기 보시면 대규모로 자금도 시장에 살포했거든요. 이 두 가지 행위의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건 주택가격 지수거든요. 주택 시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건 주가 지수예요. 주식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이 주식시장에 들어간 거는 여기 보면 신용융자 잔고의 큰 이건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 신용융자 잔고의 규모를 보시면 눈으로 확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게 저금리를 계속 대량으로 자금을 살포한 게 주택하고 주식시장에 가서 쏟아져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보여드렸지만 이거는 OECD 통계 데이터의 그 기사를 뽑아놓은 겁니다. 에이지아 타임즈에 뽑아놨는데 2008년도에서 배웠어야 될 위기에서 배웠어야 될 걸 못 배웠다 이런 뜻인데요. 내용인데 잘 보시면 이게 5년, 6년, 7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 정점 때가 이때였어요. 이때 선진국 발행이 이제 이머징보다는 상당히 많은 비중이었는데 지금은 선진국 발행하고 이머징 발행 비중이 그때보다는 훨씬 이머징 발행 비중이 높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IG는 투자 등급성이고 그 나머지 두 개는 투기 등급성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5, 6, 7년이니까 글로벌 금융위 정점 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실은 투자 등급성 채권이었어요. 회사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투기 등급성 채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글로벌의 투기 등급성 채권으로 발행된 게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 저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부실화되면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신용 팽창이 만들어졌는데 그 신용 팽창이 이제 어떤 꺼지는 과정을 거치냐면 이렇게 계속 신용 팽창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연체가 늘어나게 됩니다. 연체가 늘어나는 상황은 뭐냐면 자기가 대출받은 거 이자를 못 갚으니까 결과적으로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경기순환 사이클에 반복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파란색은 이게 미국의 전체 은행에 대한 그 연체율 비율인데 지금은 이게 이 작년도 4쿼터까지만 나온 데이터입니다. 이게 작년 4쿼터까지만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최근 데이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하고 1분기의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늘어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은행 전체 데이터 말고 여기 보시면 이건 상업하고 공업 쪽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미 2018년도 하반기부터 미국도 스물스물 연체율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가계거든요. 노란색은. 이거는 뭐 한 2016년도 중반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계의 카드 대출이에요.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계속 신용 팽창이 기업과 가계로 늘어났어요. 대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 연체를 늘리는 기업들이 점점점 늘어왔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미국 시장이 정점을 치고 점진적으로 수축 국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실업률이 계속 안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이 전체 비중 중에 상업하고 이제 그 가계 모기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주택대출에 대한 부분은 모기지, 부동산에 관련된 대한 부분은 그 연체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비중으로 보면 연체율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미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예를 들면 상가나 이런 데 임차료를 못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 상가나 이런 상업부동산의 부실화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온 걸로 놓고 보면 향후 추세가 진행될수록 그쪽 상업 부분도 연체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할 때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로점 위로 올라가면 이 중앙의 선, 짙은 선 위로 올라가면 대출이 까다로워지는, 그러니까 대출을 잘 안 해준다는 뜻이죠. 제일 밑에 보면 이게 자동차 신용대출인데 오토론입니다. 근데 오토론이 이제 추세를 내려오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가는 상태가 됐어요. 1분기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용카드, 연두색은 신용카드인데 신용카드는 계속 그 대출 기준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 신용카드 부실이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을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규모 그 기업들인데 소규모 기업도 패턴이 점진적으로 이제 위로 타이트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건 대기업인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이부터 이제 쭉쭉쭉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는 패턴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계속 수개월 동안은 혹은 수분기 동안은 이 대출이 전 영역에서 타이트하게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을 안 해주려고 이 은행들이 진행하는 이유는 신용등급이 계속 강등이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부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기사들이나 어떤 보도들, 행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업 대출을 타이트하게 만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는 마켓워치 기사인데요. 중요한 게 이제 이 데이터가 뭐냐면 에너지 섹터의 대출 비중이 높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너지 포션이 굉장히 높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이 은행입니다. 은행. 이런 은행들 투자하지 말라고 여기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기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경기 사이클이 순환하는데 경기 사이클이 확장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초반에는 자기가 있는 이익하고 그 기업의 현금만 가지고 하지만 경기 확장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계속 그 자금, 금융기관에서 계속 자금을 인출해서 가게에서 소비를 하고 그다음 기업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정 수준 계속 신용이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 팽창의 정도가 줄어들게 돼요. 이미 봤던 연체율을 그러니까 이미 봤지 연체율이 올라가는 그런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기도 하고 서브프라임처럼 뭐 그 모기지 사태가 문제가 발생해서 특정 섹터의 영역이 부실이 확대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신용 팽창에 대해서 그 두려움을 낳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이 신용 팽창을 못하도록 옥죄는 현상들이 반복되는 게 경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경기 확장 때 신용이 팽창했다가 경기 수축 국면에 팽창된 신용이 꺼져서 다시 일정 수준 꺼진 다음에 다시 팽창을 반복하는 게 경기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위에서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 주식시장이 내려왔다가 유가 때문에 반등한다거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반등한다거나 이런 걸로 이 시장을 쳐다보면 안 돼요. 지금은 경기 사이클의 신용이 많이 팽창한 상태에서 있었는데 그게 급락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급락했지만 이 급락한 이후에 발생할 일들은 신용 팽창이 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상태가 지속될 거라는 거예요. 실업이 양산되고 기업이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신용 팽창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경제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매출을 감소시키게 되고 그게 다시 실업을 양산하고 그것이 기업의 그러니까 취약한 기업들의 파산을 양산하고 그런 파산들이 그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연동되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경기 수축이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등은 어떤 일시적인 그 요인에 의한 일시적 반등이지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추세를 완전히 뒤집어서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신용 팽창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형태로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이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갈 때는 신용 팽창이 계속 되고 있고 경기가 정점이 이제 서브프라임의 일부 기업들이 파산했었거든요. 저축대부조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팽창할 거라고 기대했던 때가 이때예요. 근데 갑자기 내려갔던 이유는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내려갔거든요. 이때 신용 팽창이 갑자기 줄 것 같은 위기감이
휩싸여서. 근데 JP 모건이 인수하면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아무런 이유 없이 흐름을 내려가다가 여기서 리먼이 파산하면서 붕괴됐거든요. 그런데 리먼 파산이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정점이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경기 수축 국면에 신용 팽창됐던 것이 골마 터지는 순간에 피크, 그러니까 골마 완전히 팡 터지도록 만든 게 리먼 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수축 국면에 신용에 대한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팽창됐던 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까 이미 보여드렸던 글로벌에서 굉장히 많이 팽창했던 이 신용이 수그러들려고 하고 골마 터지려고 하는 초기에 있는 상태예요. 아직 종기가 완전히 커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이 종기가 터지는 거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거예요. 그 스텝이 이미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그러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 실업이 양산되게 시작하면서 기업은 투자를 해서 경제를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가게는 지출을 하면서 경제를 돌려야 되는데 그 패턴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 패턴이 안 되는 게 맞물리면서 기업의 파산이 양산되고, 그게 금융기관으로 연계되면서 완전히 버블이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중간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약간 해결되는 게 주식시장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미 제가 예전 동영상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이제 그 S&P 500이지만 코스피 지수가 1900대 밑단에 가면 제가 인버스를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식시장은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없이 올라갈 수 없어요. 누적적으로 계속 안 좋은 경제 지표들이 나오게 되고, 이 나오는 경제 지표들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보는 매도 세력들이 다시 나타나서 이 매도 물량을 쏟아붓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쏟아붓는 매도 물량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게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1차적으로 쏟아졌던 매도 물량이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일정 수준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수급이 완전화된 거예요. 그리고 1단계가 진행되는 게 안 되는, 그러니까 일단 급진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무엇인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일단 쓴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반등되고 있는 건데, 향후에 경제 지표들이나 이런 뉴스들이 계속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올라가던 게 다시 밑으로 쓸려 내려가서 그때 추가 폭락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경기가 확장하고 수축하는 게 신용이 팽창하고 그 신용이 붕괴되는 과정이라는 걸 명확히 잘 이해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 신용이 붕괴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조금 한 두세 단계 내려온 거, 앞으로 더 밑으로 내려갈 단계가 많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과정이 나올 때마다 상황은 계속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될 거라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혼란스러운 마음을 딱 다잡으실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딱 정리해드리면 현재의 반등은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이 일시적인 반등이 한 주가 더 갈지 한 달이 더 갈지는 예측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다시 추가로 급락시키는 현상이 반드시 발생하게 될 거고, 그 최종 끝점은 주식시장이 충분히 조정되는, 그러니까 모든 팽창됐던 신용이 충분히 꺼진 상태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걸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